자,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드디어 이제 네 번째 강좌를 시작하게 됐는데, 자, 지금까지는 우리 그 세 번째 강좌까지는 여기 그 기본 오브젝트를 가지고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즈 요거, 저 기본 오브젝트를 가지고 우리 했었는데, 그죠? 요거. 근데 이제는 그 라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기로 합시다. 라인은 여러분 건축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요. 제가 알기로 애니메이션 쪽보다는 건축 쪽에서 라인을 가지고 많이 모델링을 합니다. 네, 뭐. 그래서 저도 좀 라인을 많이 썼는데, 라인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또 그 이외에 또 나중에 제가 에디트 폴리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들을 다 사용하시면, 좀 더 이제 모델링을 좀 더 쉽고 편안히 할 수 있는 거죠. 뭐 편안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지금 여기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즈 있죠?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 기본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인은요, 여러분, 2차원 오브젝트, 그러니까 2차원 오브젝트랄까? 자, 2차원 도형을 꺼내려면 여기 쉐입스라고 보이시죠? 여기 커서 있는데 여기. 자, 얘를 눌러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자 여러 가지 것들 있죠. 라인이 있고 뭐 서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나머지 것들은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기로 할게요. 여러분 라인을 제가 선택하고 자 여기 지금 탑쯤에서 이렇게 찍고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바로 보이죠? 여기 그 옵션 메뉴들이 바로 보이죠? 자 옵션 메뉴도 바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여기서 그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여지는 옵션들을 가지고는 얘네들을 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옵션들이 다 없어서 여기 막 여기 무디파이로 곧장 가셔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옵션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라인은 일단은 라인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는데 라인은 처음에 자 라인 여기 플러스 표시 보이시죠? 자 라인 요 플러스 표시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버텍스와 시그먼트와 스플라인이 보이죠? 버텍스는 여러분 그 점이죠, 점 이렇게. 자 점입니다, 점. 자 그래서 또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을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자 무디파이로 갔어요. 자 그럼 지금 라인이 보이고 버텍스는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는 곳에 이렇게 점이 생깁니다. 아니면 선이 끝나는 곳에 이렇게 점이 있고요. 자 이걸 버텍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그먼트라고 보이시죠 여러분? 시그먼트 요거. 자 시그먼트는 이 선분입니다. 선분. 그죠? 이 선분이라고 해요. 선분. 그래서 뭐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선분이라고 일단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스플라인은 이 전체 선 덩어리 그러니까 전체 선을 말합니다. 그죠? 전체 선. 자 여러분 잘 보이시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전체 선. 자 근데 일단은 그 버텍스와 시그먼트와 스플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 세 가지 속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면은 여기 바로 이제 뭐 라인에서 얘네들 가기 전에 여기 라인을 선택해 보면은 여기 렌더링이라고 되죠. 여러분 렌더링. 그죠? 자 렌더링은 뭐냐면 제가 그 1강에서 2강이죠. 2강에서 말씀드렸던 자 요거를 누르면은 우리 렌더링 이렇게 걸린다 그랬죠. 이게 최종 우리 회사에다 제출하는 이미지인데 얘를 렌더링 걸어보면은 자 안 나오죠 선이. 얘네들은 지금 그래도 덩어리가 아니니까 그냥 선이기 때문에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오토데스크사에서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볼게요. 렌더링에서 여기 자 이네이블 렌더러에서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체크해주고요. 자 이네이블인 비법 이 두 개를 체크해줍니다. 그래서 작업 화면상에서 무언가를 가능하게 한다. 비법은 우리 작업 화면이죠. 자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좀 크게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두께가 생겼죠. 그래서 렌더링 눌러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선이 나오죠 이렇게 두께가.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자 이 두께를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네이블 렌더러 그러니까 렌더링 상에서 이 두께를 가능하게 한다. 이네이블링 비법 이 작업 화면 상에서 두께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선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 뿐만 아니라 일단 선 자체를 렌더링 걸라고 한다면 요 두 개를 체크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 할 때. 아니면은 여기 화면에서 보이지만 렌더링에서 이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렌더링 건다고 해도 그죠? 작업 화면을 우리가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얘네들은 지금 쓸 필요가 없고 자 일단 보시면 여기 렌더러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화면상에서의 옵션 값들이 렌더링 상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그래서 얘 보면은 레디얼이라고 되어 있고 렉탱귤러라고 되어 있죠.
레디얼. 자, 레디얼이 뭐죠? 뭐 둥근이란 뜻이죠? 얘 보면 어때요, 여러분? 자, 모든 것이 실린더가 됩니다. 보죠, 여러분?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 저 발음이 안 나오는데. 자, 모든 것이 다 실린더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레디얼은 이렇게 선을 실린더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거를 레디얼이라고 하고요. 자, 렉탱귤러는 얘를 박스로 만들어줍니다. 박스. 그죠? 자,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주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체크만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레디얼에서부터 볼게요. 레디얼. 자, 라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게 많고 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설명할 게 많습니다만 일단은 레디얼에서 잠깐 볼게요. 레디얼 티크니스는 뭐죠, 여러분? 선의 두께죠.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죠? 렌더링 걸면 두꺼워요. 그죠? 두껍습니다. 그죠? 자, 티크니스를 더 줄여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0.0cm로 돼 있죠. 그러면 렌더링 걸면은 자, 당연하지 0이니까 안 보이겠죠, 여러분. 그죠? 조금 올려볼게요. 그러면 보이죠? 자, 그래서 라인은 이렇게 우리가 렌더링 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티크니스에서 제가 좀 두께를 준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사이즈가 12로 돼 있죠. 사이즈. 지금 커서 보이시죠, 여러분? 사이즈는 지금 자, 앞서서 우리 기본 오브젝트에서 제가 사이즈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물론 이게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자, 그래서 얘네들 보면요, 요 각 있죠, 요 돌아가는 각, 이게 지금 12이라는 거고요. 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드러워지고 가장 적어지면 삼각이 됩니다. 그죠? 삼각. 자,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겠죠, 화면에. 자, 실린더가 아니라 박스가 아니고 삼각입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사이즈를 우리가 이렇게 각을 조절하면서 뭐 8각을 만들 수도 있고 6각을 만들 수도 있고 4각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그죠, 우리 그 필요한 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조절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앵글이 있는데요. 요게 또 이제 놀라운 툴이라는 거죠. 앵글. 자, 이게 수치를 주면 이게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그 아까 전에 제가 그 3강을 녹화를 했는데 3강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거를 어쩌라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자, 회사에서 이거 쓸 일이 없거든요. 써본 적도 없고 이거를 건드릴 일도 없었고 해서 그래서 뭐 쓰는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거 뭐 알아두시면 나쁠 건 없겠죠,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앵글을 이렇게 한번 돌려서 한번 테스트 정도 해보세요, 여러분. 쓸 일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렉탱귤러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박스죠. 박스로 되어 있는데 랭스는 얘가 뭘까요, 여러분? 길이가 되고요. 길이. 그리고 위드스는 너비라기보다 이렇게 두께가 된 거죠. 두께가 이렇게. 그죠? 두께가 되고 자, 앵글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언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일이 별로 거의 없어서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문이 열려 있어서 저기 밖에서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잠깐 닫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 했고요. 얘네들을 일단 꺼볼게요, 여러분. 라인을 아예 새로 다시 그리는 게 좋겠군요. 자, 얘네들 지워서 지울게요, 여러분. 자, 지울게요. 자, 라인에서 제가 아까 전에는 직선만 그렸죠. 근데 여러분 찍고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찍고 찍은 상태에서 마우스 손 떼지 마시고 마우스 움직이시면 이렇게 곡선이 나옵니다. 그죠? 나오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곡선을 만들 수 있죠. 그죠? 라인은 직선과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여기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인터폴레이션 있죠. 인터폴레이션에서 보면 여러분, 자, 지금 보면은 라인은 곡선은 곡선인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가까이 가니까 딱딱해요. 직선들이 모여서 곡선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인터폴레이션은 한마디로 말해서 곡선을 곡선되게 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자, 스텝스가 돼 있죠. 스텝스. 제가 최하로 떨어뜨려 볼게요. 직선이 됐죠. 그 다음에 스텝스를 최대 값 100으로 줘볼게요. 그러면 아주 촘촘한 곡선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절하셔서
곡선을 우리가 이제 곡선에 어느 정도 그 둥근 각 뭐랄까 곡선의 둥근 정도 뭐 그 정도로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사용하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작업이랑 연동을 할 때 인터폴레이션에서 이 스텝스가 너무 높아지면 용량이 대단히 커집니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텝스를 제가 쓰는 정도는 12 정도거든요. 12 정도면 거의 충분한데 혹시 뭐 필요하시다면 20 정도까지는 쓰셔도 되는데 그 이상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용량이 너무 커져서 우리가 이제 뭐 회사 가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회사에서 있는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면수가 많아지면 다른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업을 할 때 얘네들이 면수가 많아지면 그죠? 어차피 파일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 작업 화면이 느려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면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렌더링이 꺼지게 됩니다. 우리한테 아무 얘기 없이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회사에 가보시면 아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스텝스를 여러분 12에서 20 정도만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우리 기본 공통되어 있는 속성에 대해서 일단 좀 봤고요. 라인의 버텍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해요. 버텍스. 자, 버텍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점이죠, 여러분. 점. 자, 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 선은 이렇게 뭐 직선도 그리고 곡선도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무디파이에서 버텍스. 자, 점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요, 여러분. 일단은 여기 어디냐? 자, 지오메트리에서 볼게요. 지오메트리. 자, 지오메트리에서 볼 건데요. 자, 지오메트리에서 보면은 자,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어태치예요. 어태치. 어태치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제가 선을 다시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여러분. 자, 그렸죠? 그러면 얘네들을 동시에 선택해서 무디파이로 가보시면요. 속성이 안 뜨죠. 하나를 선택하면은 자, 하나를 선택하면 속성들이 뜹니다. 그죠? 하나를 선택하면 속성들이 뜨는데 같이 선택하면 속성들이 안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속성을 공유하지 않는 남이라는 거예요. 서로 남남. 그죠? 얘랑 얘는 남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태치는 뭐냐면요. 속성을 공유할 수 있게 가족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어태치. 자, 그래서 어태치를 눌러서 그죠? 자, 그럼 뭐 어때요? 어태치 눌러서 여기다 갖다 주니까 커서가 바뀌죠. 보이십니까? 커서 바뀌시는 거? 아니, 바뀌시는 거래. 바뀌는 거. 자, 찍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자, 제가 버텍스를 선택을 하면 이제는 얘네들이 이런 속성들을 같이 버텍스도 움직일 수 있고 시그먼트 선분도 선택할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속성을 공유하는 가족이 됩니다. 자, 이거 어태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태치. 자, 어태치. 자, 그리고요. 다시 좀 되돌아가 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뒤로 되돌아가서 여러분 자, 컨트롤 Z를 열심히 눌러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서로 되돌아갔죠. 그래서 남남입니다, 지금. 그죠? 남남인데 자, 지금 보면요. 자, 어태치를 눌러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밑에 보니까 어태치 멀티인가? 뭐 멀티풀인가 그럴 텐데. 자, 어태치 요거를 눌러볼게요. 멀티풀. 자, 누르면요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러면 지금 이 라인이랑 서로 남남인 라인들의 목록이 쫙 뜨게 됩니다. 그죠?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얘가 지금 라인 001입니다. 그죠? 이 라인 002는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어태치 누르면 이렇게 가족이 되죠. 그죠, 여러분? 그죠? 다시 보세요, 여러분.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렸어요. 곡선도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좀 지저분합니다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선택을 해서 무디파이에서 자, 어태치 멀티풀이군요. 그죠? 어태치 멀티풀. 여기서 지금 얘랑 남남인 선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 선택해서 자, 컨트롤 누르고 하나씩 이렇게 복수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태치 눌러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그죠? 가족이 됐죠, 여러분. 그죠? 속성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속성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어태치라고 하고요. 자, 또 위에 있는 걸 좀 잠깐 볼게요. 크리에이트 라인. 크리에이트 라인은 이렇게 선을 그려주는데, 자, 그리자마자 어때요? 속성들을 공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가족인 선이 나오는 게 이 크리에이트 라인이에요. 이미 가족인 선, 이미 속성을 공유하는 선. 자,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툴들이 간단해요. 간단해서 그냥 한 번씩 보시고 한번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뭐 이렇게 충분히 파악하실 거라고, 습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좀 지저분하네요. 자, 얘네들 지울게요, 여러분. 아, 그리고 제가 그 뭐지, 그러니까 제 학원에 있는 학생분들께는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뭐냐면요, 여러분, 컨트롤 Z는 뒤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뒤로 돌아가는 거 말고 앞으로 돌아가는 단축키는 뭘까요, 여러분? 컨트롤 Z 말고. 컨트롤 Z는 계속 뒤로 돌아갑니다만 뭐 한없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려면 컨트롤 Y를 계속 누르시면 앞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컨트롤 Z는 뒤로 돌아가는 거, 컨트롤 Y는 앞으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좀 얘네들 지우고 라인을 그려서요, 여러분 좀 설명하기 쉽게 제가 좀 해볼게요. 자, 라인에서 버텍스를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선택해 보시면 버텍스에서,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자, 브레이크라고 돼 있죠. 브레이크가 뭘까요? 뭐 깨뜨리다죠. 제가 점 선택했죠, 여러분. 버텍스. 자, 브레이크 눌러볼게요. 선택이 풀렸습니다. 뭘까요? 자, 하나 선택해서 떨어졌죠. 얘를 잡고서 브레이크 하면 떨어지죠. 그죠? 브레이크는 이렇게 점을 분리시킵니다. 분리. 그 라인에서는 선이 두 선이, 그러니까 한 번에 연결이 될 때 세 선이 연결이 안 되고 두 선이 연결이 되거든요. 선이 세 개일 때는 서로 한 점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라인에선. 그래서 항상 버텍스에서 브레이크를 눌러주면은 두 개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자, 두 개로. 그죠? 근데 이런 끝점은 아무리 브레이크를 눌러도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떨어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 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를 볼게요. 리파인 있죠, 리파인. 리파인은 뭐냐면요, 제가 눌러보고 점 찍어주는 거거든요. 점 찍어주는 거, 이렇게 중간에다가. 그죠? 무한대로 찍어줄 수 있는데, 뭐 가까이 가서 뭐 무한대로 계속 찍어줄 수 있어요, 그죠? 자, 죽을 때까지 찍어도 다 못 찍습니다. 무한대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계속, 그죠? 계속 찍을 수 있어요, 무한대로, 그죠? 이제 공부해야 되겠네요, 그죠? 너무 많이 했네요. 자, 그래서 리파인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자, 차분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웰드라고 돼 있죠, 웰드. 웰드는 뭐냐면 점을 두 개를 선택했을 때요, 점을 붙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의 반대 기능이죠. 자, 그러면 웰드를 제가 눌러볼게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 두 개 안 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웰드는 거리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0.254cm 보다는 더 벌려져 있는 거죠. 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거리를 더 많이 주고 웰드 눌러볼게요. 자, 붙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붙습니다, 그죠? 자, 얘도 한번 선택해서, 자, 지금 이 거리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붙죠, 이런 식으로. 자, 웰드. 자, 좋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 웰드라고 해요. 자, 웰드 붙는 거, 점 붙이기. 자, 이번에는 자, 하나하나씩 뭐 다 할 건 아니고요. 좀 많이 쓰는 거, 필요한 것만. 자, 커넥트 보시면, 커넥트 뭘까요? 커넥트는 여러분 연결하다라는 뜻이죠. 연결하다라는 거라서, 자, 그러면 커넥트를 선택하고요.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고 점 찍고 손 떼지 마시고, 자, 점선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요 점에 와서 커서가 바뀌었을 때 손 띄시면 연결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고요. 다시 해볼게요. 자, 커넥트를 활성화시키고 점 찍어서 여기서 손 뗍니다. 자, 붙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원칙들이 있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선 3개는 한 번에 붙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랑 얘는 붙을까요? 커넥트로 하면? 여러분? 커넥트.
얘를 찍어서 여기다 갖다 주니까 커서가 바뀌지 않죠. 손을 떼도 붙지 않습니다.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점은 두 개만, 선은 두 개만 붙습니다. 버텍스에서는. 그죠? 그래서 커넥트 찍어서 여기로 가지려니까 어때요? 커서 바뀌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좋아요. 자, 이거 커넥트라고 하고요. 커넥트.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서트를 눌러봅시다. 인서트. 인서트는 아까 전에 그 뭐랄까 리파인하고 비슷하긴 한데 인서트를 이렇게 눌러줘서 자 찍으면 형태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나중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끝나겠죠. 근데 요거는 좀 수치적으로 제어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해서 뭐 그다지 많이 쓰진 않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쓰입니다. 대량 만들 때는 쓰겠죠. 대량 만들 때 저는 그렇게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툴인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자, 필렛을 볼게요. 필렛. 자, 캐드를 하신 분들은 필렛이 뭔지 아실 거예요. 필렛. 자, 얘를 선택했어요. 점을. 그죠, 여러분? 자, 필렛을 선택한 다음에 활성화시킨 다음에 자, 커서를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어때요, 여러분? 커서가 바뀌었죠. 이거는 우리가 수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둥글게 깎아주죠. 자, 필렛 둥글게 깎아주기.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보면요, 자, 어떤 걸 눌러볼까? 아, 좀 나중에 말씀드려야겠다. 자, 필렛을 일단 이렇게 했고요. 밑에는 챔퍼. 자,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 챔퍼를 써서 자, 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커서를 가져가 보면요, 얘가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바뀌죠. 자, 설명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딱딱하게 깎입니다. 딱딱하게. 자, 딱딱 깎이죠? 딱딱하게.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말고 여러분 되돌아가서 수치적으로 제어하고 싶어요. 제어. 자, 챔퍼에서 지금 0.0cm라고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치를 주면 또 이렇게 깎이죠. 자, 필렛도 마찬가지고요. 필렛 눌러서 얘를 이렇게 깎아줄 수 있죠. 수치적으로. 아우, 좋아요.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설명할 때 혹시 좀 설명이 덜 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꼭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제 설명을 들으시다가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필렛하고 우리 챔퍼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버텍스는 대략 이렇게 됐고 이제 시그먼트로 잠깐 넘어가 보기로 해요. 시그먼트. 자, 저녁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 발음이 시원찮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먼트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선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분. 그죠, 여러분? 선분. 자, 선분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여기 앞서서 말씀드린 얘네들은 다 공통사항이니까 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자, 크레이트 라인들 뭐 어태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방금 전에 버텍스에서도 했던 것처럼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여기 디바이드라는 게 있죠. 일단 얘 좀 지울게요, 여러분. 자꾸 지워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선을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만들어서 무디파이 가가지고요. 자, 시그먼트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버텍스에서 여러분 아까 우리 점 찍어주는 거를 중간에다 점 찍어주는 거를 리파인이라 그랬죠. 리파인으로 이렇게 찍었을 때 여러분 제가 얘를 정확하게 8등분이나 7등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찍어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시그먼트에 있어요. 디바이드라는 기능인데요. 디바이드 지금 1로 돼 있죠. 시그먼트에서 얘 지금 선택돼 있고요. 자, 디바이드 눌러주면은 자, 눌렀어요? 자, 그러면 제가 2번 눌렀네요. 소리. 자, 다시 시그먼트에서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디바이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 버텍스로 갔더니 자, 정확하게 중간에 점이 하나 찍혔죠. 자, 다시 시그먼트에서 제가 자, 얘만 잡고 디바이드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버텍스 가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점이 또 찍혔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정확하게
얘를 등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얘를 8등분 해볼게요, 여러분. 8등분요. 시그먼트에서 그러면 8등분으로 하려면 여러분 점이 7개 지켜야 되겠죠. 그럼 시그먼트에서 디바이드에서 디바이드를 7 누르고 디바이드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아이고 제가 착각했네요. 자, 버텍스에 가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렇죠. 총 8등분 됐죠, 이렇게 정확하게. 근데 이게 항상 들어맞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 나눠줄 때는 이 디바이드 기능을 쓰는 게 좀 편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시그먼트에서 아까 전에 우리 뭐 버텍스에서도 썼었던 뭐 크레이트 라인, 어태치, 멀티플, 리파인 이런 거는 똑같아요. 똑같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일단은 지금 이게 용량이 커지면 화면 퀄리티들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제가 요거를 일단은 이거를 그 라인 강의 1번이라고 이름을 정의하고 이거를 강의를 일단 요거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그래서 라인 강의 2번을 곧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끝나는 멘트를 잘 못하겠는데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라인 강의 2번은 나중에 만나기로 하고요. 저는 일단 요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